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바다농가 바다 고드름입니다. 저는 광주 서림초등학교 교사 우정미입니다. 바다 눈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눈이 내리는 모습이지요. 자, 이런 눈은 어떻게 내리는 걸까요? 자, 눈의 생성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에 있는 물방울은 많은 양이 영하 40도 이하에서는 관행각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럼 관행각이란 무엇일까요? 네, 관행각이란 대기 온도가 어느 점 이하인데 물방울이 얼지 않은 채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보통 구름 속에서는 영하 40도까지는 얼지 않은 채로 이런 관행각된 상태로 있는데요. 자, 보통 물질은 특정 온도와 특정 압력 조건 하에서는 안정한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 특정한 상태가 있습니다. 물방울의 경우에는 대기 온도가 어느 점 이하일 때 안정한 상태는 자, 얼음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안전한 상태인데요. 자, 그런데 공기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거나 또는 물방울이 상변화를 일으키기도 전에 빠른 속도로 급하게 냉각이 되면 얼음으로 되지 못하고 물방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행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관행각된 구름 속에서는 얼음 결정과 관행각된 물방울이 함께 공존하는데요. 0도씨 이상일 때는 지금 사진 속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물방울의 상태로만 존재를 하고 영하 40도보다 더 추우면 빙정의 형태로만 있는데 0도에서 영하 40도 이 사이가 빙정과 관행각된 물방울이 함께 공존을 합니다. 그럼 이때 여기 있는 관행각된 물방울은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가 빙정 핵에 달라붙게 되면 눈의 결정이 점차적으로 성장을 해서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가 보는 눈인 것입니다. 그럼 바다에서 내리는 눈은 어떨까요? 자, 이렇게 바닷속에서도 눈이 내릴까요? 자, 바다눈은 바다의 표해수층에서 죽은 플랑크톤이 해저로 가라앉을 때 이게 마치 눈처럼 가라앉는다고 해서 바다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마린 스노우고요. 바다해 눈 설자를 써서 해설이라고도 하고 해중설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바다의 표해수층에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는데 바다의 표해수층은 바다에서 어디를 말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해수대의 구조인데요. 자, 해수대에서 자, 여기 0에서 200m 이 사이가 표해수대 또는 표해수층 또는 표층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은 빛이 잘 투과가 되기 때문에 투광층 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유광층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곳에서는 강압성을 하기 위한 빛이 충분히 들어오고요. 또 바다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1차 생산량은 여기 표해수대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플랑크톤이나 대다수 해양 동식물도 여기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표해수대 아래는요. 중심해수대라고 합니다. 200m에서 1000m 사이를 말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심해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약하기 때문에 약광층, 미광층, 희광층이라고도 합니다. 자, 중심해수도 아래는요. 점심해수대라고 합니다. 1000m부터 4000m 사이를 말하고요. 자, 지금 점심해수대 아래가 심해저대인데요. 심해저대의 상부에 있다고 해서 상부 심해저대라고도 합니다. 자, 점심해수대 아래는요. 자, 심해저대이고
4,000m 이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깊은 바로 이곳은 초심해저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해수층이 어디를 말하는지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이곳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는데 플랑크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스스로 움직이거나 또는 부력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자, 이제 플랑크톤이 죽으면 분해가 되거나 또는 분해가 잘 안 되면 조그만 덩어리가 되는데 이게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난분해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물질이 해저로 가라앉는데 이 가라앉을 때 모습이 앞에서 영상으로 살펴본 강설 현상과 비슷하다고 해서 바다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다눈이 내리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눈이 내리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겨울철에만 눈이 오지만 바다눈은 1년 365일 눈이 내립니다. 플랑크톤이 많다면 바다눈이 당연히 많이 내리겠지요. 자, 그리고 이 난분해성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심해, 깊은 심해에서도 이 난분해성 물질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해 바닥이 모래 같은 이유도 이런 바다눈이 쌓여서 흰색의 층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바다눈이 내려가면서 다른 물질들과 혼합이 되면 자, 무거워지겠지요. 그러면 심해에 더 빨리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10m가 넘는 큰 고래가 죽어서 이게 바다눈으로 내린다면 5년 이상에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바다눈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이것을 비율로 말하면 탄소 대 질소 대 인의 비율이 106대 16대 1의 비율입니다.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바다눈의 성분인지 알 수가 있지요. 자, 바다눈은 표해수층에 있는 그 죽은 플랑크톤을 해저까지 나르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자, 이 플랑크톤, 이 바다눈의 성분이 많은 양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를 해저까지 나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학자들은 대기권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들이 옮겨가는 현상을 탄소 펌프라고 하는데 이 바다눈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의 탄소 펌프가 아닌지 과학자들이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다눈은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심해에서는 바다눈이 없으면 굶어 죽을 생물도 꽤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표층에서는 식물 플랑크톤이 생산자 역할을 하면서 먹이 사슬이 만들어지는데 심해는 빛이 없기 때문에 식물 플랑크톤이 살 수가 없어서 생산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눈을 먹고 사는 이런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바다눈이 생산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눈을 기반으로 해서 심해는 먹이 사슬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다눈을 탐사하기 위해서 2020년 12월 4일, 그러니까 작년 겨울이지요. 자, 그때 호주의 과학자 20여 명은 지금 사진 속에서 보이는 인베스티게이터라는 탐사선을 타고 자, 여기에 심해 다이빙 로봇, 자유여행 글라이더, 생화학 센서 등 이런 과학 장비를 투입해서 남극해의 바다눈 현상에 관해서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독도에서도 바다눈이 관찰이 되는데 독도 연안 수심 40m부터 바다눈이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런 바다눈에 관해서 시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심해에 내리는 눈입니다. 자, 이수정 시인님께서 지으셨는데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바다엔 한 생애를 지느러미에 맡기고 살던 것들이
수평선 너머로 가고 싶은 마음인 채로 죽어 아래로 아래로 가라앉는다 하는데 흩어진 사체가 고운 눈처럼 내린다 하는데 구말리 날고 싶은 눈먼 가을이 햇볕이 닿지 않는 바다 밑에 엎드려 수평선 너머로 가고 싶던 마음들을 펼친 날개에 고이 받고 있다 하는데 자 이렇게 바다 눈을 배우고 나서 이 시를 보니까 이 시가 좀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바닷속의 현상인 바다 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바다 고드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속에서도 고드름이 있을까요? 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드름의 모습이지요. 네, 바닷속에서도 이러한 고드름이 있습니다. 자, 바다 고드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육지에 있는 고드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드름의 모습입니다. 자, 고드름이란 어는 점이 약 0도 이하일 때 어떤 물체에서 떨어지는 물이 끝에서부터 얼기 시작해서 이 동결면을 따라서 물이 얼어서 아래쪽으로 뻗어나가 막대기 모양이 된 얼음, 이게 바로 고드름입니다. 혹시 어렸을 때 막 고드름을 가지고 막 칼싸움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자, 그런 게 가능한 이유가 자, 고드름은 길이가 1cm 이하인 것도 있지만 수미터 이상인 것까지 또 있고 굵기도 1m가 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칼싸움도 했던 이유가 이런 길이와 굵기가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바다 고드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바다 고드름은 브리니클이라고 합니다. 사진 속에서 보시면 지금 흰색 기둥이 보이시지요? 자, 이게 브리니클인데 자, 브리니클이란 고밀도 염수를 뜻하는 브라인과 고드름을 뜻하는 아이시클의 합성어입니다. 자, 바닷물이 얼어서 생성된 얼음을 해빙이라고 하는데요. 해빙에서 발생해서 해저까지 이어지는 바다 고드름, 이게 바로 브리니클입니다. 자, 브리니클은 남극이나 북극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1960년대에 이게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 학계에 처음 발표가 되었고요. 자, 2011년 영국 BBC에서 프로즌 플래닛 다큐멘터리 팀에서 지금 여기 남극 지도에서 보면 빨간색 네모칸이 보이신가요? 자, 거기가 남극의 로스빙붕 인근에 있는 리틀 레이저백 아일랜드 바닷속인데 여기에서 최초로 브리니클 촬영에 성공하였습니다. 자, 당시의 촬영팀들은 영하 2도에서 대여섯 시간을 바닷속에서 버텼다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을 다 마치고 나서 촬영 후기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브리니클이 눈앞에서 순식간에 자랐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랐는지 지금부터 브리니클의 생성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바닷속에는 기본적으로 바닷물은 염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영하로 떨어져도 잘 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극지방은 너무 춥기 때문에 바닷물이 얼기도 하는데 이때 바닷물이 얼 때 염분은 빠져나오고 깨끗한 물만 얼음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의 빙하는 짜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빙 아래에는 자, 해빙에서 빠져나온 염분과 원래 바닷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염분이 합쳐지기 때문에 매우 밀도가 높은 염수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염분이 매우 높기 때문에 원래 바닷물은 잘 얼지가 않는데 더 잘 얼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영하 45도에서 60도여도 얼지 않고 액체 상태로 있는 관행각 상태로 있습니다. 관행각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주변의 바닷물보다 어는 점이 훨씬 낮습니다.
자, 이런 밀도가 높은 염수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가라앉게 되고, 자, 이런 고밀도 염수가 주변의 바닷물과 닿게 되면 주변의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이 고밀도 염수보다는 어는 점이 더 높기 때문에 주변의 바닷물을 모두 얼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쯤에 브리니클은 극지방의 얼음에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브리니클은 남극이나 북극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흰색 기둥이 보이신가요? 자, 이 브리니클이 해저에 닿으면 해저 생물을 닿게 되면 해저 생물도 모두 얼려버립니다. 혹시 얼음 먹을 때 순식간에 혀에 붙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자, 바로 그런 원리로 이렇게 순식간에 얼려버리는데 지금 사진 속에서는 불가사리가 지금 얼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해양 생물을 닿자마자 급속 냉동이 되는 것처럼 얼어붙게 만드는 게 브리니클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니클의 모양이 마치 종유석 같다고 해서 바다 종유석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지만, 자, 아까 설명드린 것 때문에 죽음의 고드름, 죽음의 기둥이라는 별명이 더 유명한 것입니다. 자, 앞서 설명한 바다눈은 심해 생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생산자 역할을 하는데, 자, 이 브리니클은 이제 물론 극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거지만 심해 생물을 모두 얼어붙게 만드는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오늘 바닷속 자연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